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용기, 불안, 그리고 인생의 무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감정이자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각 주제에 관련된 명언과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조언과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용기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마크 트웨인. 우리가 흔히 용기를 떠올릴 때는 전쟁터에서의 영웅적인 행위나 중요한 연설을 하는 모습처럼 대단한 순간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단순히 극적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 속에서도 용기는 늘 필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감정입니다. 새로운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과도해져 우리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삶을 더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기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입니다. 용기,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필요하다. 진학, 취업, 결혼, 육아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우리는 모두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단지 큰 전환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택하는 것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순간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무거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에서도 용기가 요구됩니다. 나답게 사는데 필요한 용기.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말기 환자를 돌보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기는 가장 큰 후회를 기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흔한 후회는 바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정한 나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보다 남들의 기대를 우선시할까요? 그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는 관아의 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려는 상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나라를 향한 책임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나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하는 변화. 용기는 한 번에 큰일을 해내야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의 의견 제시, 새로운 취미 도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모두 용기의 일환입니다. 이런 작은 용기들이 쌓여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더 큰 결정을 내릴 힘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데도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은 단지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기,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용기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들로부터의 인정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안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두려움은 환상이다. 마이클 조던. 불안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불안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지만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불안은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불안의 본질과 그 활용법을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본질.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인류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존 메커니즘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때로는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현대의 불안은 시험,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등 실질적인 위협이 아닌 심리적 압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고갈시키고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은 불안을 느낄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내 잘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은 불안 그 자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한 연구는 불안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험에서 한 쥐가 특정 냄새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훈련받은 후 그 쥐의 자손도 같은 냄새의 불안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불안이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 조상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불안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다스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 다스리기 실질적인 방법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다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방법들입니다. 심호흡과 명상. 심호흡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불안 완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짧고 빠르게 변합니다. 이럴 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시인 류시화는 불안이 찾아올 때 숨이라는 만트라를 읊으며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불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트라 활용하기. 만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마음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문구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방법으로 염불, 기도와 유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와 같은 문구를 반복해 보세요.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쓰기의 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명상록을 집필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해 보세요. 이는 불안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도록 도와줍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 운동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요가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우리의 기분을 상승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불안은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며 이는 불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불안을 성장의 도구로. 불안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멈추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불안은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이 불안을 통해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다. 작은 실천과 변화가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고 더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 극복하는 힘을 찾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써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미셸 드 몽테뉴.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게를 견디고 때로는 버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게란 무엇인가? 인생은 고해다. 이 말처럼 삶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에 대한 책임, 경제적 문제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인생의 책임은 더 커지고 선택의 여지는 더 줄어들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선택의 폭이 넓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미 걸어온 길에 대한 책임과 후회가 함께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내 인생이 과연 잘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짊어진 책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게를 느끼는 순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제는 나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무게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호해주던 어린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은 모두 무게로 작용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전쟁, 기근, 전염병 등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록을 집필하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자신을 위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무게를 마주할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망치기보다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무게를 다룰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무게를 다루는 방법. 작은 목표 설정하기. 무게감을 느낄 때는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큰 문제를 작게 나누어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가 걱정된다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아껴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점차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쓰기를 통해 감정 정리하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글쓰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자신이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무거운 마음을 글로 풀어내면 막연하게 느껴지던 부담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 찾기. 삶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는 교훈과 성장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세요. 현재 겪는 고통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지원 네트워크 활용하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전문가 등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지곤 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할까? 라는 자책이 스스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완벽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실수와 실패는 존재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태도는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삶의 무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무게를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내일이 더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의 날을 단련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삶의 무게를 다룰 힘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게를 짊어지며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 무게가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 불안,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